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 시간 조스갱 데프레까지 보았는데요. 16세기 초반까지 본 셈이에요. 보면은 조스갱이 그 16세기 초반에 가장 중요하게 꼽히는 그런 음악 작곡가로 소개가 되었었고요. 그 조스갱 데프레 이후의 작곡가들 몇 명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각 나라별로 이제 다양한 그런 양식들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났는데 그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스갱 데프레 이후의 작곡가들은 조스갱의 그런 음악적인 기법을 그대로 계승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기법과 장르를 또 개발을 하였어요. 이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3명을 얘기를 하자면 야콥 클레멘스, 그리고 니콜라 꽁베어, 그리고 아드리안 빌라르트라고 3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클레멘스를 보겠습니다. 야콥 클레멘스는 클레멘스 논파파라고도 하는데요. 같은 동시대에 클레멘스 파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야콥 클레멘스는 나는 그 파파랑 이제 구분을 하자 싶어서 클레멘스 논 파파라고 불려졌었는데요. 이 클레멘스는 작곡을 아주 다작을 한 그런 작곡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사는 14곡, 모테트를 무려 230여 곡을 작곡을 하였고요. 그리고 기도를 위한 노래를 160여 곡, 샹송 80여 곡, 그리고 네덜란드 노래를 8곡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곡을 작곡을 하였어요. 이 클레멘스의 음악적인 특징을 보자면은 아주 실라빅한 다성음악이 주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앞 세대에서 사용을 한 모방 기법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였어요. 그 좀 전에 제가 상당히 실라빅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가끔 끝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끝나기 두 번째 전, 세 번째 전의 음에서는 상당히 멜리스마틱한 그런 부분이 나오고 끝을 맺는 그런 곡의 특징을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한 명 더, 니콜라 꽁베어를 보자면요. 이 꽁베어 같은 경우는 조스갱 데프레의 제자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곡은 그렇게 많이 작곡은 하진 않았고요. 그래도 미사 11곡, 모테트를 160여 곡 정도 작곡을 했고 샹송 70여 곡을 작곡을 했던 작곡가입니다. 특징적으로 꽁베으는 모테트에서 이제 플랑코 플랑드르 양식을 계속 사용을 하면서 4성부에서 6성부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주로 그 중에서도 5성부를 대부분 이제 작곡을 하였고요. 그리고 종지 부분에서 그 베이스 가장 아래 성부 바수스 성부가 상당히 화성적으로 잘 기능을 했었어요. 그런 특징을 보였던 그런 작곡가이고요. 모방 기점 기법을 이제 곡 전반에 사용을 해서 악구의 시작과 종지가 이제 계속 겹치겠죠. 겹치면서 곡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였던 것이 꽁베의 모테트였습니다. 그리고 꽁베가 작곡을 한 샹송들은 대부분 이런 모테트와 비슷한 그런 음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모테트에 비해서 샹송은 조금 더 생기 있고 그리고 좀 더 실라빅한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 3명 중에서 가장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사람은 지금 이제 다음에 나오는 아드리안 빌라르트인데요. 빌라르트 같은 경우는 16세기 중요한 작곡가로 이제 여겨지는데요. 이유는 1570년도에 베네치아에 있는 성 마르코 성당의 음악 감독으로 임명이 돼요. 그러면서 플랑드르 악파이면서 베네치아의 영구적인 그런 직장을 얻는 그런 첫 인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얘기를 하자면 프랑스 사람이고 프랑스의 그런 음악적인 그런 배경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태리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기반이 마련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배경을 이제 바탕으로
후에 우리가 르네상스 후반부 보면서 베네치아 악파가 나오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그런 악파입니다. 이 베네치아의 기반을 마련한 인물이 이 빌라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16세기 중요한 작곡가로 생각이 되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다성음악을 발전시켰던 이 장본인이 빌라르트입니다. 또한 학생들을 많이 또 양성을 했었고요. 제자를 많이 양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프랑스 궁정음악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면서 이탈리아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탈리아 실정에 맞는 그리고 앞으로의 뭔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음악들을 많이 또 개발을 했던 인물이 이 빌라르트죠. 그래서 16세기 후반의 음악이 어떻게 새롭게 개척이 되는지를 빌라르트를 통해서 조금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빌라르트 같은 경우도 미사나 모테트 그리고 마리아 찬가라고 하는 마그니피카트라는 그런 또 곡 장르가 있었거든요. 그 마그니피카트랑 찬미가, 시편 노래, 샹송, 마드리갈 등 주로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그런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여러 그런 장르를 다 섭렵해서 작곡을 했던 인물이 이 빌라르트예요. 아까 얘기했던 170여 곡의 그 모테트 중에서 모테트는 가장 뛰어난 그 빌라르트의 그런 업적을 보이는 그런 장르인데요. 그의 모테트에서 가장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거는 가사에서 나오는 가사의 단어나 구 아니면 문장 등이 음악적인 쉼표로 인해서 중단되지 않도록 얘기가 계속 말이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곡을 고려를 한 것이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선율이 가사의 억양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선율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사의 뭐 액센트나 문체 아니면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선율의 악구가 결정되는 그런 음악적인 특징이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르트는 출판사에게 뭔가를 요청을 했었어요. 뭐였냐면은 가사의 각 음절이 정확하게 그 해당 음표 아래에 놓이게 해달라. 출판을 그 인쇄 작업을 할 때 그렇게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그 가사를 중요시 여겼는지, 가사와 선율 간의 그런 조화를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를 알 수 있고요. 우리 여기서 빌라르트의 모테트를 한 곡 감상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영예로운 성모 마리아 라는 제목의 모테트인데요. 이 곡은 그 당시 이제 그 이태리에서 유명했던 그런 가문인 메디치가에서 결혼 선물로 이제 준비하였었던 그런 필사본 메디치 코덱스라고 하는 그런 메디치 필사본의 첫 번째 곡으로 빌라르트가 주문을 받아서 작곡을 한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그런 결혼 선물의 첫 곡에 알맞게 그런 결혼하는 여자 주인공의 임신을 기도하는 그런 가사를 택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사 전달이 상당히 중요한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리듬은 그런 가사의 억양을 철저히 따르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요. 그래서 멜리스마틱하지는 않고 오히려 실라빅한 그런 특징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곡의 분위기는 엄숙하고 또 뭔가 염원이 담겨 있는 그런 또 간절한 기도를 표현을 하는 그런 곡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의 중반부 정도까지 들어봤고요. 상당히 엄숙하죠. 결혼식을 위한 곡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이 모테트는 조금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크게 한 역할을 한 것이 이 남성 사성부가 그 성부의 교차를 심하게 하면서 음역이 상당히 한 곳에 몰려 있는 그런 사운드가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곡의 특징으로 나중에 감상곡 여러 곡 다뤄보시면서 이 빌라르테 모테트는 남성 사성부가 상당히 엄숙하게 부르지만 성부의 교차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음역이 상당히 좁은 그런 특징을 보인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플랑드르 악파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오케겜, 오브레우트, 조스갱 데 프레, 그리고 오늘 클레멘스 논파파, 꽁베르, 빌라르트까지 봤었는데요. 이들은 대위법적인 다성음악을 이제 기틀을 마련을 하면서 우리 서양 음악사에 아주 중요한 그런 공헌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플랑드르 악파 하면은 대위법적 그런 다성음악을 연결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시대 때 악보 인쇄의 발달로 이들이 작곡을 했던 미사나 모테트, 샹송 등의 보급은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이런 인물들이 좀 전에 얘기했던 인물들이 각 지역의 그런 궁궐이나 궁정이나 교회의 음악 감독으로 이제 자리를 맡으면서 이들의 음악이 좀 더 유럽의 각지에 전파되기에 훨씬 더 유리했겠죠. 그래서 이런 르네상스 음악의 특징을 훨씬 더 잘 전파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르네상스에 있어서 그 종교는 중세의 그런 종교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 것은 아니고요. 음악에 있어서는 그런 종교는 아직 음악적으로 아주 큰 베이스였어요. 큰 기둥이었는데 이제 그런 르네상스 작곡가들은 이런 음악을 예술적인 그런 음악을 그런 종교의 도구로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술적이고 더 미적인 만족의 도구로 이렇게 여기면서 발전을 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종교에 대한 중세에 대한 막연한 부정이 아니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 아직까지 종교음악과 세속음악은 약간 나누어서 발달이 돼요. 발전이 되지만 그 발전 속도는 당연히 세속음악이 훨씬 더 빨랐었고요. 그리고 종교음악과 세속음악의 범주는 좀 더 이제 믹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보이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그레고리안 챈트를 그런 작곡가가 본인만의 그런 예술적인 환상이나 또 작곡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거를 가지고 와서 차용을 해서 자유로이 변형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또 많아지고 또 모테트는 기본적으로는 종교적으로 발달을 시작을 하였긴 하지만 미사와는 이제 완전 다르게 가는 모테트는 가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 때문에 르네상스의 그런 인문주의와 또 발을 맞춰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등등 르네상스에서는 종교도 음악에서 같이 사용이 되었고 또 인본주의나 여러 인문주의 르네상스의 그런 이념들이 있죠. 같이 믹스가 돼서 음악은 훨씬 더 발전을 할 수 있었다라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5세기, 16세기의 이런 네덜란드 및 플랑드르 악파의 모습을 보았다면요. 여기는 플랑드르 악파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되게 전문적인 그런 집단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악들을 주로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세속적이고 조금 더 서민적인 음악인 세속음악으로 가면서 어떤 양상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16세기 유럽 음악은 플랑드르 악파에 의한 그런 음악어법이 아주 보편적으로 사용이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시간까지 그렇게 봤었는데, 이 경우는 전문적인 그런 음악가들에 의한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좀 더 우리가 이제 세속적이고 더 서민적인 음악으로 현실 세계와 조금 더 근접한 그런 음악으로 가보자면요. 일반인들에게는 그 당시 각 지방의 특성을 가진 음악들, 그리고 지방의 언어를 사용을 한 그런 세속 노래가 훨씬 더 많이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세속 음악은 그 당시 유행했던 플랑드르 어법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지만, 또 그 각 지역마다의 음악 어법을 또 잘 사용을 하여서 각 나라마다 특징을 잘 발달시킨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우리 먼저 이탈리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가장 현저하게 이 플랑드르 악파의 그런 음악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 가장 뚜렷하게 보인 그런 나라인데요. 그 당시 이탈리아에는 워낙 도시가 많이 발달을 하고 또 무역업이 많이 발달을 하면서 음악가들을 많이 또 밀어주는 그런 서포트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플랑드르 지역에 있는 그런 작곡가들이 많이들 이탈리아로 넘어왔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이탈리아 실정에 맞는 그들한테 돈을 대어주는 그런 사람들의 구미를 맞춰줘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음악이 훨씬 더 발전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모습은 17세기 이제 가서 이탈리아가 모든 그 서유럽의 음악계를 좀 평정하는 그런 양상을 보입니다. 자, 이탈리아의 세속 음악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세 가지 라우다, 프로톨라, 마드리갈, 이 세 장르가 있습니다. 라우다 같은 경우는 1480년부터 한 40여 년 정도 발달을 했던 그런 세속 장르인데요. 우리 중세 시대 하면서 라우다 들어보셨었죠. 중세의 비전례적 단성 노래가 라우다였는데요. 이때 15세기 후반에서는 이제 마리아를 찬양하는 그런 기도 내용으로 이루어진 그런 단성의 곡으로, 세속곡으로 처음에 발달을 시작을 하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성까지도 작곡이 되었었는데, 주로 최상성부에 이제 주선율을 놓고 나머지 아래 3성부는 그 기악곡으로 그 반주의 형식으로 곡이 많이 작곡이 되었었어요. 곡의 그런 쓰임이 워낙에 있다 보니까 이 라우다 같은 경우는 주로 기도회에서 많이 불리면서 발전을 하였었고요. 그런 가사의 그런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되다 보니까 리듬 같은 경우는 사성부가 모두 동일한 리듬을 사용을 하였어요. 호모 리드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단순한 화성을 쓰고 그런 모습이 보였지만 상당히 음악적으로는 표현이 풍부한 그런 음악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라우다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또 발전을 한 프로톨라라는 세속음악 장르가 있는데요. 프로톨라 같은 경우는 음악 반주와 함께 시를 낭송하는 것에서 비롯하였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그런 가사의 표현이 중요했기 때문에 모든 성부는 또 같은 리듬으로 호모리드믹하게 진행이 되었었고요. 주 성부는 최상 성부에 두면서 상당히 화음적으로 심플하면서 수직적인 그런 구조를 보이는 라우다도 그렇고 프로톨라도 그렇고 둘 다 가사의 전달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리듬도 심플하고 화성도 심플한 그런 음악적인 비슷한 양상이죠. 하지만 다른 점은 프로톨라는 일단 풍자적이고 상당히 사랑에 관한 세속적인 그런 가사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유절 형식의 후렴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시를 낭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의 운율과 같이 멜로디는 흘렸어요. 그래서 똑같은 멜로디를 계속 반복해서 쓸 수 있는 통절 형식보다는 유절 형식이 훨씬 더 유리했겠죠. 그래서 그런 유절 형식을 썼었고, 또 시에서 비롯했기 때문에 세속 노래이지만 그런 서민이 사용을 했다기보다는 주로 귀족층들이 향유를 했던 그런 장르가 프로톨라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톨라는 귀족들이 이렇게 즐겼던 만큼 당대 되게 유명했던 시인인 페트라르카의 그런 심각한 시를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여서 작곡을 하였었어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다음에 이제 나올 마드리갈이랑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페트라르카 시가 워낙 유행했기 때문에 이 시들을 분석해서 시의 음악적인 효과를 연구를 하고 또 그걸 강조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 낭송이랑 뭔가 노래를 결합하고자 하는 그런 길도 제시가 막 되었었고, 그리고 또 작곡가들은 시가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의미 내지는 분위기를 음악적으로 잘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16세기 마드리갈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드리갈은 16세기 이탈리아 세속 노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중요한 장르가 되냐면 이 마드리갈로 인해서 요 다음 세대부터 이제 이탈리아가 음악적인 주도권을 잡아요. 상당히 중요한 장르죠. 네. 비교를 하고 잠시 넘어가자면 14세기 우리 중세음악 할 때 이탈리아의 세속음악 세 가지 중에서 마드리갈을 잠시 보았었어요. 그때 14세기 마드리갈 같은 경우는 유절 형식이었고 후렴구, 리토르넬로라고 하는 후렴구가 있는 노래를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16세기의 마드리갈은 전혀 14세기 중세 마드리갈이랑은 연관성이 없어요. 16세기 마드리갈 같은 경우는 통절 형식이었고요. 후렴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은 14세기, 16세기 마드리갈의 특징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드리갈이 이렇게 탄생을 하였는데요. 내용은 그런 아름다운 전원적인 장면을 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랑을 주제를 한 페트라르카의 그런 시를 많이 사용을 하여서 작곡이 되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드리갈 같은 경우도 귀족들이 계속 즐기는 그런 장르의 음악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사성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점 이제 16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5성부, 나중에 드물게는 10성부까지도 작곡이 되는 상당히 발전하는 모습이죠.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연주 형태로 보자면은 사성부는 3명의 성악가들과 1명의 이제 기악 반주가 있고, 10성부 같은 경우는 9명의 성악가들과 이제 1명 기악기가 한 성부를 맡아서 반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카펠라로 한 성부씩 이제 부르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악기들이 중간에 성부를 중복하거나 아니면 아예 성부를 대신해서 연주를 하는 그런 연주 형태가 다양하게 보였었죠. 이 마드리갈은 한 70여 년 동안 2000여 곡이 작곡이 되었던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음악 장르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마드리갈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할 텐데요. 초기, 중기, 말기의 마드리갈 잠시 특징을 잡아보도록 할게요.